우리 대학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고질적인 수강 신청 관련 문제, JBS에서 알아봤습니다. 2018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식, 그 활기찬 현장을 J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학내 인권 문제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의문점, 시대 브리핑에서 밀착 취재했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BS 뉴스의 윤희진입니다. 이번 학기부터 기존 학내 대표 보도 프로그램이었던 JBS 헤드라인이 JBS 뉴스로 새롭게 개편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사회 각계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내에서도 이 미투 운동을 통해 박만엽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박 교수는 신입생 필수 교양 프로그램인 의사결정과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시립대학교 카페 광장과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교내 성추행 사실을 고백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신고자 A씨는 수업을 핑계로 몇 년 전 교수가 술을 마시면서 딸 같다고 하면서 손을 잡고 키스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멋모르던 1학년 때였고 술자리에 나가서 팁을 많이 얻는 게 좋을 것이라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술자리에 따라갔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그곳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모르겠다. 택시를 타려고 하니 택시비를 쥐어주는데 몸 파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더 눈물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으며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없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총학생회 측은 지난 2일 오전 10시 해당 사안에 대한 공문을 제출함으로써 우리 대학과 1차적 문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같은 날 학교 측이 박 교수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고 자유융합대학 실무자 및 양성평등상담센터장과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는 A씨와 본교 학생을 위해 박 교수가 조속히 조사 면담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으며 재학생들의 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출석 대체제도 또는 휴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자유융합대학은 현재 해당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박 교수의 수업을 휴강 조치했습니다. 1차 조사 면담 결과 박 교수는 가해 사실을 인정했으며 해당 사실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박만엽 교수님이 그런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휴강 조치를 빠르게 내린 거는 잘한 선택이지만 빨리 다른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을 배분을 하든 새로운 교수님을 선임해서 얼른 그 다른 학생들도 다음 주에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교무과는 신규 강사를 채용하여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던 신입생과 재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박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위원회 의장 이승진 씨는 학우들을 위해 학교 측에 조속한 요청을 할 것이며 징계 절차에 따라 박 교수를 파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인터뷰에서 언급했습니다. 우선은 해당 강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신입생이나 재학생이 없게 강사를 확인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징계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이 되더라도 조금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또 하나의 입장은 사실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징계 절차에 따라서 파면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학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윤희진입니다. 이번 학기에도 어김없이 수강 신청과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해 학우들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고질적인 우리 대학의 수강 신청 관련 문제,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우리 대학 수강 신청에 불만 사항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수강 신청은 21일 4학년과 5학년 초과학기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작돼 약 6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올해도 수강 신청과 관련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수강 인원 너무 적어서 전필 같은 경우에도 못 듣고 원하는 시간표 못 짜고 그리고 이제 자기 스케줄이 있는데도 스케줄대로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많이 불만이 있어요. 일단 강의가 좀 많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새 또
공론화되는 게 강의 매매에 관해서 그걸 조금 역이용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게 조금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강 신청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제 교양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불만이 있는데요. 일단은 들을 만한 교양 수도 적은데다가 그런 들을 만한 교양 수 안에 일단 수강 인원도 적고 그리고 신청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듣고 싶은 사람도 들을 수 없고 이 같은 수강 신청에 대한 불만 사항은 우리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만 사항으로는 교양 강의 수가 부족하다는 점과 장바구니 수강 신청 이후 시간이 변동된다는 점, 학년별 수강 정원이 불균등하게 분배된다는 점, 그리고 복수 전공자들의 수강 신청이 기존 학생들의 수강 신청 이후 진행돼 불합리하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우리 대학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강의를 사고 파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 권한대행 측에서는 지난 3월 1일 우리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강의를 거래하는 행위 적발 시 징계 심의를 진행한다는 주의 공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수강 신청 문제에 대해 총학생회 권한대행 측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인터뷰를 요청해봤습니다. 총학생회 권한대행 측은 교무과에서 강의 매매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징계 심의에 대해 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불만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후 교무처장과 면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진 교무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학우들의 불만 사항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교무처장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강의 수 부족의 경우 대학 구조 개혁 평가가 큰 이유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50%가 넘어야 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인증평가를 받을 수 있고 공립대학교의 특성상 전임교원 수를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2014년에는 40%에 그쳤던 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작년 기준 58%까지 올랐음을 밝히며 차차 개선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년별 수강 정원이나 복수 전공생에 대한 배려 등은 학부과의 자체적인 담당 사안이라는 답변과 장바구니 수강 신청 이후의 시간 변동은 전임교원들의 인사 발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신청 인원 약간 증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수업 시간대가 많이 좀 분리된 수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수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금 강의를 조금 더 늘려줬으면 아니면 수강 인원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지금 14학번인데 14학번 때부터 꾸준히 오래 있었던 수업 같은 게 있긴 한데 그런 수업에 있어가지고 커리큘럼이나 어떤 프로그램이 늘 똑같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롭고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고 좀 통수업 관련된 교양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매 학기 대두되는 수강 신청 논란, 학문과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 속 수업권을 위해 담당자들의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JBS 뉴스 김정우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대학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신입생들의 활기가 가득했던 2018년도 입학식. 그 현장을 윤혜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28일 우리 대학 대강당에서 2018년도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원윤희 총장을 비롯해 교수진 및 학교 관계자, 학부모 총동창회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축하와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입학식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해 신입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총학생회 측의 활발한 입학식 홍보, 선물 증정, 버스킹 공연, 간식 증정 행사 등 입학식 시작 전부터 활기찬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입학식이 약간 좀 밋밋한 면도 있고 추운데 그래도 오신 학부모들도 그래도 뭐라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입학처에서 그 증정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여기 오신 학부모들한테 작은 간식 하나 드리는 행사죠. 이런 입학식 자리에서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다음이란 건 없겠지만 모쪼록 이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입학식을 마친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 오고 싶었던 학교,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입학식도 왔는데 추러스도 얻어먹고 그리고 또 에코백도 받고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앞으로 학교 생활이 너무 기대됩니다. 일단은 시립대에 입학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뭔가 박원순 시장님을 보는 것도 이제 서울시립대 이제 특권이라고 누릴 수 있을 만큼 정말 기쁩니다.
대강당 앞에 위치한 포토존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원윤희 총장과의 사진 촬영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우리 시립대학교 100주년에 특별히 입학한 학생들 입학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대학 4년이 인생 100년을 결정하는 그런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자, 이번 2018학년도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4년 동안 아주 열심히 또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하면서 또 우리 100주년 기념 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주년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선 신입생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상 JBS 뉴스 윤혜령입니다. 네, 다음은 시대 브리핑입니다. 오금찬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시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 브리핑의 오금찬입니다. 민족, 국가, 인종 등에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권리 또는 지위, 바로 인권입니다. 우리 대학 구성원들은 이런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을까요? 이번 시대 브리핑은 시대인의 인권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7년 12월 10일 익명 게시판에 총학 내 성추행 및 안무 공론화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발의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작년 2017년 총학생회 톡톡에서 활동하는 여야구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2017년 1학기 당시 총학생회 문화국장의 성추행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당시 총학생회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문화국장을 피해자가 집에 바래다 주기로 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며 모텔 쪽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글을 쓴 하구는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 것에 수치심을 느껴 회장에게만 해당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회장 이외의 사람에게는 절대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자신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공론화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대내외적으로 총학생회의 성추행 사건은 알려지지 않은 채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총학생회를 하는 한 학기 내내 가해자와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불안했던 피해자는 2학기 때도 계속 활동을 하려는 문화국장에게 그만두어 달라고 했고 자신도 사퇴했습니다. 그만두는 피하구에게 당시 부총학생회장은 해당 사건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았고 미안하다라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이외의 사람에게 사건을 말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하구는 부총학생회장이 한 학기 내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긴 점에 배신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총학생회장은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세 사람이 모두 세무학과였기 때문에 세무학과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학교 광장의 글쓴이 사라사 씨가 과내 소모임으로부터 당했던 폭력의 기억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세무학과에 고발글을 올렸습니다. JBS는 해당 글의 글쓴이 일명 사라사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글에 보면은 그 전 총학생회장 17학년도 전 총학생회장 세무학과 김민성 씨께서 술자리에서 그 세유 시절 얘기를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았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가해자들은 지금도 이렇게 잘 살고 있고 계속 가해를 하면서 그 사실을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는구나 싶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했어요. 12월 중순에. 거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글을 쓸 때마다 생각을 했어요. 하나의 워딩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쓰자. 아니 저는 소속은 아닌데 제가 1학기 때 과 대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기들끼리 1학년 MT를 잡았었는데 그 날짜가 세무 유나이티드 MT 날짜가 겹친다. 그 이유로 불려갔어요. 그래서 당시 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무학과 선배인데 1년도 학년 그 과 학생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확한 워딩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저를 부르면서 지금 네가 가고 싶으면 가도 좋은데 그 뒤에 일은 책임지지 않겠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 왜 MT 날짜를 말도 없이 너희들끼리 멋대로 정했냐 이 얘기를 가지고 저에게 술을 좀 강요하고 그 자리에서 또
작년 학생회장이었던 김민성 씨를 폭행한 사실을 제가 직접 목격했고요. 그 당시에 부총학생회장 김정현 씨도 있었고 그때 전 문화국장 씨도 있었고 많이 그 세유 술자리였어요 거기가. 예, 그 당시 저는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뭔가 좀 안 좋은 이런 압력이 들어올까봐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1, 2학번 때 저희 세무학과 회장 형이 08학번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도 그 세유 색깔에 대한 이런 악습이 있다, 안 좋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거보다 그 형보다 더 고학번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실드를 칠 수가 없다. 이런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제가 거기 불려가서 그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실로 보아하면 08학번 적어도 10년 이상이 지난 악습이고 최근까지도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는 거를 참 이게 뿌리가 깊은 악습이라고 봐야죠. 당시 총학생회장인 김민성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김민성 전 총학생회장은 조치로 인한 사퇴가 아닌 자진 사퇴로 총학생회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학생회를 견제하던 대의원회는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일까요? 작년 대의원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현 대의원회 의장인 이승진 하구에게 조언을 구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총학생회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각 학과 회장들마다 입장 표명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 지금 제가 보았을 때는 사실 학생자치기구 차원에서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탄핵당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하고 또 자진 사퇴로서 물러나는 것하고는 어감이 엄청 다른데 그 당시 사건이 정리되던 시점이 12월 즈음이었고 사실 그때 그분들이 어떤 판단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 대의원회라는 이 기구에서 내릴 수 있는 형벌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살펴보면 우선 학교 차원의 어쨌든 그런 징계 차원에 올라갈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있었으니까 그런 거에서 학교가 할 수 없는 또는 학생자치기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어떤 외적인 모습은 좀 많이 부족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세무학과 학내 부조리 사건이라고 명명된 이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민중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채칙에 따라 1차 인권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1차 인권위원회가 발족된 직후 우리 학교 광장에는 세무학과의 또 다른 야구 소모임인 세무 칼큘레이터즈에 대해서도 부조리가 있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조리의 내용은 이상형 월드컵, 화장 지우기, 외모 품평이었습니다. 세무 칼큘레이터즈 내 부조리에 대해 윤항구 씨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그 강제 집합이나 뭐 술자리, 욕설, 뭐 폭행, 그리고 술 마셔라 이렇게 좀 강압적인 분위기 이런 거는 거기서도 물론 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그 이상형 월드컵 사진을 올려주셨던 그분의 그 익명 게시판에 당시 올라왔었던 지금은 삭제되었지만 거기 보면은 그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자체가 그 세칼 내에서 가장 신사적인 품평회에 속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글에서. 또한 그 안에서 제가 그 세칼 회장을 직접 만나봐서 얘기를 해본 결과 매니저들끼리 이렇게 편을 갈라서 남자애들 끼고 게임을 해서 뭐 화장을 지운다든가 그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대놓고 품평회를 한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술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선배가 후배를 때렸다 이런 일은 종종 있었고 하다고 하더라고요. 세무 유나이티드와 세무 칼큘레이터즈의 부조리를 보았다는 목격담과 고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소모임은 공식적인 사과문이나 입장 발표가 없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세무 유나이티드 출신의 졸업생이라고 주장한 사람의 사과문이 우리 학교 광장에 올라오긴 했지만 이 역시도 공식적 발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내부 고발자인 일명 사라사 윤항구 씨를 찾으려는 움직임은 포착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서 제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세유 측에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사라사 아니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다니더라고요. 저도 몇 번이나 들었어요 그 사실을. 실제로 부총학생회장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했고 결국엔 성공을 했지만 저희는 시간이 지난 뒤 취재를 위해 세무학과 과 사무실을 통해 세무 유나이티드와 세무 칼큘레이터즈 측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세무 유나이티드는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무 칼큘레이터즈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덕현 인권위원장 아래 발족된 제1자 인권위원회는 위 조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징계 요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차 인권위원회가 임기를 마친 후에도 관련 사건의 의혹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게시문에서 관련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총학생회는 본 의혹을 회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22일 열린 제4차 임시대의원에서 통과된 민중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세칙에 의거해 제2차 학생인권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제2차 인권위원회의 세무학 간의 부조리 관련 조사가 2018년 1월 11일부터 1월 24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윤항구 하구도 자문위원으로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당시 2차 인권위원회의 두 인권위원들은 세무 칼큘레이터즈의 게시판 조사 결과 이상형 월드컵 등 인권 침해 관련 사실이 발견된 바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당시 자문위원으로 참석했던 윤항구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거긴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자문위원으로 예.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몇 가지 사항들, 또 인권위원회 측에서 선제적으로 문자 발송이라든가 학과 사무실과 협의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먼저 취해야 된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쉽지 않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당시 성명환 위원장은 학칙상 이거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그나마 받아들여진 게 그럼 이 이상형 월드컵 사건을 조사하자. 이거는 제가 사실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성명환 위원장은 이거는 인권위원회 측에서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세칼 회장을 만나서 사실 확인을 거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위 차원의 조사가 또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조사인데 그 두 인권위원 성명은 그 성명문에 나와 있고요. 네, 그 사람들이 각각 조사를 한 거예요. 따로따로. 두 명이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 인권위원 내부에 집행부 그 나현진 씨가 저로 연락을 취했는데 전수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인권 침해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이상형 월드컵 사진과 그 파일은 게시판에 분명히 남아있고 심지어 그 회원 가입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손님으로도 그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실이 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고 전수조사를 했다고 한 게 어쩌면 허위 보고였을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압력이 있었을지 아니면 개인적인 그냥 기강 회의인지 그거가 앞으로 지금 그 공청회에서 밝혀야 할 일이죠.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당시 제2차 인권위원장이었던 성명환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우선 조사가 시행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차 인권위원회라고 가칭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인권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나서 첫 회의 당시에 이제 사라사 하부님께서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당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었고 그때 회의에서 이제 관련 세무학과 부조리 사건에 관련한 논의를 이제 추상적으로 이제 안건을 발의를 해서 과연 어떻게 사후 대처를 할 것인가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사라사 하부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 세무 칼큘레이터즈 이상형 월드컵에 대한 사진이 있다. 그리고 세무 칼큘레이터즈 소모임장에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시하시고 세무 칼큘레이터즈나 세무 유나이티드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사진을 바로 확인을 했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시 제출된 사진이 일종의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름은 블라인드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그런 종이 사진이었는데 저는 이 당시에 이제 논의를 그래서 했었습니다. 인권위원 내부에서. 그때 제가 우려를 표명했던 것이 이 사진만으로는 우선 세무 칼큘레이터즈 내부에서 일어난 일인지 확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과연 조사를 시행했을 때 세무학과 학우들이나 혹시 피해자 학우들이 2차 피해를 받게 될 사안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제가 의견을 냈었습니다. 다만 해당 소모임장의 진술이 있었고 인권위 내부에서도 그렇다면 이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차후에 결정하도록 하되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어떠한지 의견이 나와서 의결을 했고요.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광장에 인권위에 위촉된 두 분 중에서 두 분이 원래 한 분보다는 두 분이 더 객관성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남성, 여성 위원 각각 한 분씩 해서 전수조사를 이제 지시를 했고요. 다음날 오후경에 바로 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이제 보고서에서 인용을 해드리자면 이상형 월드컵 및 각종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 없음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무 유나이티드의 경우에는 이제 접근 권한에 대한 거부 요청으로 인해서 접근 자체를 하지 못하였고요. 세무 칼큘레이터즈의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일단 보고를 수용하도록 했고, 이 결과를 공고하는 것은 일단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 부분이 있어서 이걸 공고하면 그 자체로 세무 칼큘레이터즈나 세무 유나이티드라는 특정 소모임에 대한 2차 피해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장이나 여타 학내 커뮤니티에서 그런 반박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종류의 글들이 게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뒤늦게 확인을 했었고요. 사실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는 이제 전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 반박문을 발견을 하고 바로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긴급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두 위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두 위원분께서 재조사를 하셨는데 그 글이 있었다고 조사 결과 번복이 그렇게 일어난 것이고요. 긴급 재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두 위원분들의 단순한 이제 업무 태만 혹은 착오가 아니었나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 과정에서 어떻게 세무학과에서 뭐 개입을 했을 여지가 굉장히 극히 낮은 가능성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들의 그런 착오나 업무 태만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조사 결과에 의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정말 사실 어쩌면 당연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수조사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만약 학우님들께 직접 연락을 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전수조사라면 그 과정의 정당성이나 그 명분은 어디에 있는가를 고려해 봤을 때, 인권위원회 내부에서는 과연 인권위원회가 그러한 명분이 있는가, 직접 전수조사라고 해서 그 학우님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할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전례가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또 어쩌면 굉장히 과도한 그러한 측면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 당시 인권위원회의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생각을 바꾸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퇴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전수조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청회 일정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인권위원회 업무에는 전혀 이제 관계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만약 인권위원회 공청회 때 이제 제시가 된다면 철저히 이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총학생 회장이 인권위원장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 이유는 인권위원회라는 지금 신생 기구가 어떠한 대표성이나 그런 조금의 힘을 갖기 위해서 총학생 회장이라는 직위가 직접 장을 맡게 함으로써 그 권위를 이제 빌려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 잘못이 제기된 총학생 회장이 인권위원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인권위원장이 가지는 권위가 소멸, 2차 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조사의 책임, 자신의 사퇴가 인권위원들과 총학생의 집행부의 원활한 활동에 도움이 됨, 성명환이 인권위원장으로 있었던 2차 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불성실한 직무수행을 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당시 인권위원장이었던 성명환은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사건을 진행했던 인권위원 김민영, 한효진에 대해 직무수행 정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18년 2월 13일 우리대학 광장 게시판을 통해 공청회를 열겠다는 성명문을 발표했고, 2월 25일 하유진이 인권위원장 직무 대리로 선출되면서 지금의 3차 인권위원회가 발족됐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개강 전까지 진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총학내 성추행 사건, 김민성 전 총학생회장 과거 악습 및 세무 유나이티드 악패스 폭로, 2017년 12월 말 1차 인권위원회 발족, 2018년 1월 중순 2차 인권위원회 발족, 2차 인권위원회 결과보고, 조사 결과 잘못 시인, 3차 인권위원회 구성. 공청회 시기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우선 2월 13일 추후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3차 인권위원회가 발족되었고, 학생인권위원회 1차 보고에서 인권위원 교육 명목하에 공청회 시기를 3월 말에 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3월 4일 공청회의 일시를 3월 15일 6시로 앞당겼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장 직무대리인 하유진 씨의 인터뷰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일단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인권위원회는 세칙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세칙 자체가 조금 불완전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인권위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위원 6명 중에 4명이 이번 3차 모집에서 새로 들어온 인권위원이었고, 저희가 가장 깊게 논의한 부분은 인권위원회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모집 지원서도 굉장히 허술한 편이었고, 그냥 인권위원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들어온 상황이고요.
저희 논의 결과 공청회에 앞서서 인권위원회의 자격과 인권위원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런 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교육 후에 공청회를 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3월 보궐 전까지가 인권위원회 만기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일단 인권위원들이 공청회를 열고 인권위원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있는 것인지의 논의를 먼저 하게 돼서 불가피하게 시간을 조금 길게 잡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날짜에서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란 걸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교육 시간이나 최대한 공청회를 당겨보고, 저희도 일단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고, 어쨌든 총학이 바뀌어도 인권위원 분들은 계속 인권위를 하고 맡은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대상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공청회에 논의할 안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무학과 부조리 사건 의혹이 있는 그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인권위원 전 두 분과 그 총괄을 맡아주신 전 인권위원장 성명아 씨에 대한 신문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사실 소명을 하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조사 체계 등등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따지자면 첫 번째로 말씀드린 성명아 전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두 분에 대한 공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인권위원장 직무대리가 제가 선출된 이유도 총학생회 집행부원이나 2차 인권회의를 하셨던 분들이 아닌 분을 위원장 대리로 선출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원을 한 것이 맞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저희는 딱 사실만을 정확히 확인하는 공청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공청회 논의 안건에서도 이제 주위의 압박이나 다른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또한 질의할 계획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조사가 미흡했던 이상형 월드컵 사진 게시에 대한 의혹만 소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사건 진행이 다음 질문에도 있으셨는데, 이상형 월드컵 사진의 게시 말고는 다른 제보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제보자가 없는 사건이고요. 사진의 게시가 이루어져서 그 사진에 대한 사실 확인과 거기에 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저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직접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학내의 자치기구인 인권위원회의 조사 가능 범위는 제보자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번 세무학과 사건처럼 학내의 분위기, 악습상 이뤄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가 없다는 모순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과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세칙을 해석해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선 현재 세칙에 있어서는 저는 우선 바꿔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혹은 이제 대학도 이제 하나의 가장 큰 행정기관 중에 하나인데, 그러한 기관들의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봤을 때는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 대학으로 따지면 총장이겠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로 따지면 대통령일 겁니다. 그 대통령이 직속 기구로서 설정되어 있지 대통령이 그 기구의 장을 맡는다 이런 규정이 있는 인권 기구는 국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권위원회가 이제 지금 빠르게 총학생 회장이라는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위촉을 해서 그 총학생회 집행부의 권한을 빌린다라는 한계점이 있는데, 이걸 빠르게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세칙을 바꾸는 데 있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징벌에 있어서 그런 걸 구성한다거나,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인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과연 징계 심의를 하고 혹은 징계를 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만, 다만 그 부분이 지금 회의적인 이유는 지금 저는 솔직히 학생들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인권위원회 세칙을 이제 뭐 개정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제 뭐 학우님들의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유의미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당장에 학생인권위원회를 이제 독립화하고자 했을 때 전체 학생총회가 몇 명 참여를 했는가 생각해 봤을 때 슬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네, 일단 총학생회장의 아래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학생인권위원회는 학생복지위원회와 같은 조금 총학생회와 조금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총학생회 내에서도 분명히 인권 침해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인권위원회가 총학생회 밑에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학교와 연결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학생들의 참여와 그리고 저희가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인권의식이 부족한 분위기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과 달별 사업을 인권위에 대해서 논의 중입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해 학내 다른 기구로부터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학우들만을 위한 인권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총학생회장의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학우들의 관심이 곧 권위가 될 수 있도록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촉구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사건 조사 미흡에 가려진 세무학과 학내 부조리 사건도 뿌리째 뽑혀야 합니다. 아직도 계속 진행 중인 사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많습니다. 과거의 악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악습이 악습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상 시대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시대브리핑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태인 대학살에 침묵했던 마틴 니몰러 목사가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며 남긴 선언문입니다. 나조차 감당하기 힘든 현대사회에서 타인이 겪은 부조리한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리 사회의 권력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외면하게 된다면 언젠가 썩어버린 뿌리가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자체를 붕괴시켜 버릴 것입니다. 침묵이 곧 평화는 아닙니다. 사회의 뿌리 깊은 악습, 이제는 우리가 뽑아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해 With you, 저희 JBS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18학년 1학기 스피치 클리닉 랩 프로그램 참가자를 3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특별 연장 기간을 3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2017학년도 학위 수여식 사진을 홈페이지에서 3월 31일까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수강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